오늘 조금 마땅치 않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 올린 글이 조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친박계 인사로 알려지고 예.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임하고서 옷값만 수억을 쓰고 갑부졸부다. 예. 그다음에 좀 사치 부를 시간에 뭐 영어 공부하고 운동이나 해라 뭐 이런 식의 정말 그래요. 원색적인 비난 내지는 막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말을 하고 자체가 있죠. 좀 확인해봐야 될 그러니까 내용이네요. 확인의 의미가 없는 게요. 글자가 들어 가짜 뉴스처럼 가짜 뉴스인 게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미를 했었을 때도 같은 옷을 가지고 여러 번을 바꿔서 그랬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그런 자신의 어떤 너무 호화롭다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게 오히려 화제가 됐던 분이거든요. 네. 미용실 가고 뭐 머리하고 이런 것조차도 국내에서는 평소에 스스로 직접 하시다가 거기 미용실 갔었을 때는 너무 비싸면 비싼 부분은 빼고 해달라고 현지 미용사에게 요청을 해서 그것조차도 화제가 됐었던 건데 저는 이 정미용 씨가 한 부분이 그냥 단순한 막말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한 얘기 같은 게 옷값 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비난을 많이 받는 게 옷값 하면 떠오르는 게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 씨와 의상실, 개인 의상실에 있었던 얘기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행사 때마다 옷을 바꿔 입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오히려 마치 김정수 여사가 그런 것처럼 하고 있고 예. 영어 공부나 해라.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박 전 대통령을 홍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외국어로 어디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것들 뭐 그게 외국어의 수준이 높다를 낮다를 떠나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했었는데 마치 김정수 여사가 반대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게 불법 의료행위냐 맞냐 말은 많지만 뭐 마사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술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여성이 미모를 오히려 김정수 여사에게 돌려서 예. 살이나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정수 여사가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더하다 내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깨끗하다 이런 식의 것들까지 계산이 된 얘기 같은데 저는 한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들은 정말. 예. 제가 봐도 이게 저거는 제가 보기에 한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아주 이게 중대한 그래요? 발언을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옷값만 수억을 사치로 낭비했다. 예. 이 말에 이게 구체적인 팩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억.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허위라면 이게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살이나 좀 빼라. 이런 거는 이게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이 자체는 구체적 팩트는 아니지만 모욕죄가 되고요. 이런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물론 이게 반의사 불벌이니까 영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못하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시민단체나 만약에 고발이 들어왔다. 예. 이런 경우에 저는 이거 처벌 안 할 수 없는 항상 이 공격을 하더라도 뭔가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팩트에 입각해서 비판을 해야만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오히려 더 반감만 할 뿐이지 정치적 효과도 전혀 없어요. 정말 이게 저는 법적으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소방서를 방문한 것을 두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소방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 때문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많은 소방관들이 뭐 대다수의 소방관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추경을 예산할 때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불도 많이 안 나는데 소방관 증원이 왜 필요하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발언을 조금 빌미 삼아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조금 어떤 반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도 이 글을 올린 그 소방관도 그런 어떤 한 분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소방서에 용산 소방서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방문을 했을 때에 사실은 이 안철수 대표가 사진을 찍는 거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쇼처럼 요구를 했다. 국민의당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많은 그 국민의당 그 소방관들이 사실상 도열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사진을 찍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쇼맨십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용산소방서 안 대표가 방문한 용산소방서에 근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죠. 예, 그래서 뭐 이분이 이야기한 어떤 주장 자체가 용산서의 뭐 의견을 대표한다거나 아니면 용산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관 자체가 왜냐하면 뭐 저희도 뭐 군대에서 근무를 할 때 높은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진정성이 담겨지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평 섞인 어떤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저는 오히려 이 이후에 국민의당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이 어떤 불평 섞인 비판이나 이런 비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우일식 의원이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팩트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즉 이 말은 이게 만약 허위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일반 국민이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 삼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는데 방문했던 용산서의 소방관을 상대로 고생을 예. 하는 어떤 소방관을 상대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 하면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일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또 네티즌이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이렇게 입에 담기 조금 어려운 욕설 뭔가 비슷한 이렇게 거였군요. 구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이후에 국민의당의 어떤 반응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8월 27일 날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안철수 대표는 당대표가 되고 나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이른바 컨벤션 효과 플러스 해서 또 안철수 내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좀 상승하지 않겠냐, 상승할 것이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이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내놓는 지지율 추이를 본다면 그 8월 27일 당시의 국민의당 지지율과 지금 현재의 지지율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사실 마음이 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금 전국을 다 돌면서 막 민생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전국의 그 지역 사무소를 전부 다 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얻었던 26.74% 그 지지율을 내가 복원을 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움직이는 뭐 이런 모습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라고 주장하는 이분이 올린 글이 사실 여부인지는 제가 보기엔 판단하기 저로서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 현장에서 어떤 민생 행보로만 볼 수 없는 좀 너무 이렇게 사진을 그냥 의식한 포토 행보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 부분을 보는 다양한 시각 중에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당에서 받아들일 때 조금 더 겸허하게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국민 그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굉장히 그걸 감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파문을 더 키웠거든요. 예. 저는 이 당의 대응도 아주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일종의 이건 보병전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움직이는 것은 지상에서 이제 보병들이 움직이는 전투로 본다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무언가 국민의당의 새로운 활력 그리고 지지도 상승을 꾀하기 위해서는 공중전을 펼쳐야 됩니다. 굵직한 걸 가지고 예. 이슈를 던져내고 정책적인 측면이든 사회 여러 가지 현안의 부분에 대해서 굵직한 행보를 계속 던져가면서 그것으로 이제 흐름을 끌어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과거에 전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정치인들의 어떤 행보의 모습 예.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안철수라는 인물이 상징했던 이른바 새정치 그리고 이른바 디지털의 밝은 이런 것과 현재의 이 행보가 이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최근에 이런 행보 부분을 좀 다시 전략적으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안철수 대표의 어떤 지금 행보를 보게 되면 사실상 앞서 뭐 소정석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굵직굵직한 이슈를 좀 선점을 해서 리더로서 가진 어떤 본인의 어떤 철학과 비전을 조금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스킨십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선 때 했던 뚜벅이 유세, 그러니까 국민들 속으로 다가가서 스킨십을 늘리고 그런 어떤 스킨십을 바탕으로 바닥 민심을 움직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그런 것들이 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 되면 좋겠지만 이번과 같이 용산 뭐 소방서 방문처럼 오히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스킨십 자체가 다가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반감을 다가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논란과 반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시킨 대로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복지 정책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국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큰 어떤 이슈와 관련된 부분, 큰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갖춘 어떤 준비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오히려 좀 더 필요해 예. 보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괌에서 체포된 이른바 판사 부부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판사하고 남편이 이제 변호사인데 이 남편분이 결국에는 글을 올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뉴스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현지의 뉴스들은 얼마나 마음 편히 기자들 입장에서 좀 심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판사고 한국 변호사들이고 예. 자기네들이 볼 때 미국에서도 어쨌든 판사고 변호사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판사나 변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과 어떤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들에 대해서 좀 세게 어떻게 보면 보도를 한다 그래도 딱히 뭐 이걸 가지고 반론을 할 만한 상황도 못 될 것 같고 그 반면에 거기서 그렇게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한국에 있는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뉴스가 그렇게 막 나오니까 그렇죠. 그걸 따라갈 또 수밖에 따라갈 없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자극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와서 자신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할 때 거기에 대놓고 뭐 오히려 내가 판사인데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막 좀 이렇게 세게 나왔다 이런 식의 글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 뭐 현지 경찰이 가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라고 오히려 이제 무섭게 이를 강하게 물어봤는데 저희 변호사고 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현지 경찰이 왔더니 나 판사인데 당신 뭐야 이렇게 따진 거는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만 지금 보도가 나갔다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해명을 한 겁니다.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들도 나왔는데 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너무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다. 저분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잘못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언론이 좀 너무 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글도 있나 봐요. 이분 쇼핑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또 쇼핑을 하러 다닌다라는 글도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좀 해명을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이렇게 논란을 확대시키거나 오해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두 부부가 10월 3일 날 밤에 석방이 됐습니다. 조건부로 석방이 되었는데요. 25일 날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지금 보호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아이들은 만날 수 없다. 만약 이것을 위반하면 2,000불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 조건으로 지금 석방되어 있는데 석방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이제 그 마트에 들렀던 것이고요. 들른 목적 자체를 보게 되면 관광 비자로 나가서 그냥 연수나 이런 곳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관광하러 나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휴대폰이나 이런 어떤 연락할 통신 수단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재판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 현지에 머무르는 동안 본국에 있는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또는 그 현지에 있는 변호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때 처음 나와서 처음으로 식사 한 끼 그것도 그냥 간이 식사로 핫도그 하나 사 먹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쇼핑을 했다라는 말은 거짓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 자체는 굉장히 이 부부에게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물론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예. 제가 이게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도 비슷하시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친 이게 그 추측이 입각한 악성 댓글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 이제 이거 또 지나친 신상 털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지양돼야 된다. 예. 이래 보고요. 저는 이제 뭐 이분이 일단 그 혐의 자체는 항상 그분도 제가 여러 정황을 보면 고의로 애를 뭐 학대하거나 아동 혹사 혐의는 이미 벗어난 거고 아동 학대 혐의는 아마 이게 경범죄 정도, 예. 즉 벌금이 우리나라에서 한 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벌금이 놓을 정도 죄로 예. 아마 이게 기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25일 날 아마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예. 현재는 이게 그 보석 놓을 때 미국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0불 보증금을 납입해놓고 도망가면 그건 몰수하지만 재판에 출석하면 그런 게 돌려받는 거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차분하게 25일까지 이미 재판이 노니까 예. 이걸 이게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너무 예. 이게 지나친 억측이나 추측에 게 비난은 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 재판 24일 날 재판할 때까지 괌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괌에 당연히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 보증금을 냈다고 하지만 거기를 떠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미국령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범죄가 정당한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뭐 알려진 사법방해죄 같은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아까 얼핏 옹호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상황이 너무 확산이 되니까 그런 건데 저분들의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변명의 여지가 그렇죠. 없어요. 예. 이거는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아니 법을 몰랐던 현지 법을 몰랐었던 치더라도 괌은 굉장히 더운 곳이고 네. 그러면 거기에 6살, 1살 아이를 두고 나가면 잠시라도 비워서는 안 되고 잠깐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상식인데 어떻게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상식이 오히려 부족하냐. 공부만 하던 해서 공부만 열심히 했다 뿐이지 일반인의 상식과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은 오히려 어떻게 된 거야? 더 불안하지 않느냐.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겠냐. 이런 이해 때문에 비난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비난은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외국에서 일어나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번지는 것만은 경계하는 거죠. 허위 사실도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면 이 아내분은 판사란 말이에요. 공무원인데 24일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고 업무에도 지장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돌아와서도 그러면은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판사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같은 경우에는 예. 헌법에서 그 신분을 굉장히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면 사유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파면되지가 않고요. 이런 사유로는 파면이 되지가 않습니다. 징계 사유는 된다고 보이는데요. 이 판사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법원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품위 유지 의무라든가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사실은 법조인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실 뭐 판사의 어떤 신분으로서 해외에서 어떤 굉장히 뭐 그냥 일반 국민들도 알 법한 법을 몰라가지고 이러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을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그리고 판사로서의 어떤 법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그 사유나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들어서 법원에서는 징계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징계의 어떤 정도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이가 지금 다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충분히 현지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중징계까지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예. 판사는 이게 우리 헌법에 신분이 보장돼 있어요. 판사는 이제 그 탄핵이나 검거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판사에 대한 징계는요 3가지밖에 없어요. 예. 바로 이게 그냥 정직, 최고가 1년 정직입니다. 그다음에 감봉, 견책, 요 정도 경징계밖에 없는 거예요. 파면 해임은 아예 없는 거죠. 판사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우리 헌법에 바로 이게 신분이 보장돼 있고 제가 보기에 이 정도 형이라면요. 예. 저는 이게 뭐 많이 놓았자 한 3개월 정직 아니면 이게 감봉 요 정도 징계는 될 거고 예. 그 대신 이제 부인이 10년마다 판사는요. 예. 10년마다 이게 재임용을 그렇죠.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고가를 매겨요. 따라서 이게 평소에 고가를 근무 성적 평정을 쭉 해서 한 하위 2%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서기호 판사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 이 판사의 평소의 근무 성적은 저는 이게 아주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징계에 대해서 따라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이런 경우까지는 없을 거고 따라서 이게 오늘 남편 거래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이게 바로 추측이죠. 예. 저는 이게 팩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뭐 그래 저도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사실은 저도 이 여자 판사님께 재판을 받아본 적이 지금 있는데요. 모든 관심이 좀 그분한테 네, 좀 네, 가 네. 있긴 하죠. 그 재판 진행이나 그러니까 그 법조인이 되기도 전부터 학생 시절에도 굉장히 그냥 성품이 좋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고요. 실제 재판 들어가 보면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줍니다. 사실은 그 재판 실제 들어가 보면 사건들이 굉장히 촘촘히 밀려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나 사건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판사의 어떤 그 재판 진행 스타일을 보게 되면 뒤 사건이 밀려 있거나 조금 바쁘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나 충분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들어주기 때문에 고가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아마도 조금 좋은 고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이 판사의 어떤 10년 재임용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실제 또 귀국을 하게 되면 또 언론에서 또 이제 쫓아날 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이들은 지금 분리된 상황에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좀 신경이 그러나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게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보충 보완해야 될 게 법적인 면으로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아이들을 격리시켜 놓는 조치, 특히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게 필수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아이들이 언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게 아이들을 오히려 더 학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1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저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외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 가정폭력의 수준이 굉장히 심각했던 수준 사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런 거는 오히려 우리도 적극적으로 더 받아들여서 해야 될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저런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정수 여사가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더하다 내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깨끗하다 이런 식의 것들까지 계산이 된 얘기 같은데 저는 한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들은 정말로. 예. 제가 봐도 이게 저거는 제가 보기에 한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아주 이게 중대한 그래요? 발언을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옷값만 수억을 사치로 낭비했다. 예. 이 말에 이게 구체적인 팩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억.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허위라면 이게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살이랑 좀 빼라. 이런 거는 이게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이 자체는 구체적 팩트는 아니지만 모욕죄가 되고요. 이런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물론 이게 반의사 불벌이니까 영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못하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시민단체나 만약에 고발이 들어왔다. 예. 이런 경우에 저는 이거 처벌 안 할 수 없는 항상 이 공격을 하더라도 뭔가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팩트에 입각해서 비판을 해야만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오히려 더 반감만 할 뿐이지 정치적 효과도 전혀 없어요. 정말 이게 저는 법적으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소방서를 방문한 것을 두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소방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 때문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많은 소방관들이 뭐 대다수의 소방관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추경을 예산할 때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불도 많이 안 나는데 소방관 증원이 왜 필요하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발언을 조금 빌미 삼아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조금 어떤 반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도 이 글을 올린 그 소방관도 그런 어떤 한 분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소방서에 용산 소방서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방문을 했을 때에 사실은 이 안철수 대표가 사진을 찍는 거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쇼처럼 화제가 됐었던 건데 저는 이 정미용 씨가 한 부분이 그냥 단순한 막말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한 얘기 같은 게 옷값 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비난을 많이 받는 게 옷값 하면 떠오르는 게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 씨와 의상실, 개인 의상실에 있었던 얘기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행사 때마다 옷을 바꿔 입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오히려 마치 김정수 교사가 그런 것처럼 하고 있고 예. 영웅 홍보나 해라.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박 전 대통령을 홍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외국어로 어디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것들, 뭐 그게 외국어의 수준이 높다를 낮다를 떠나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했었는데 마치 김정수 교사와 반대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게 불법 의료행위냐 맞냐 말은 많지만 뭐 마사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술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여성이 미모를 오히려 김정수 여사에게 돌려서 예. 살이나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마땅치 않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는 SNS 올린 글이 조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친박계 인사로 알려지고 예.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임하고서 옷값만 수억을 쓰고 갑부졸부다. 예. 그다음에 좀 사치 부를 시간에 뭐 영어 공부하고 운동이나 해라 뭐 이런 식의 정말 그래요. 원색적인 비난 내지는 막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팩트 말을 자체가 하고 있죠. 좀 확인해봐야 될 그러니까 내용이네요. 확인의 의미가 없는 게요. 글자가 들어 가짜 뉴스처럼 가짜 뉴스인 게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미를 했었을 때도 같은 옷을 가지고 여러 번을 바꿔서 그랬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그런 자신의 어떤 너무 호화롭다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게 오히려 화제가 됐던 분이거든요. 네. 미용실 가고 뭐 머리하고 이런 것조차도 국내에서는 평소에 스스로 직접 하시다가 거기 미용실 갔었을 때는 너무 비싸면 비싼 부분은 빼고 해달라고 현지 미용사에게 요청을 해서 그것조차도 요구를 했다. 국민의당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조금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많은 그 국민의당 그 소방관들이 사실상 도열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사진을 찍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쇼맨십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용산소방서 안 대표가 방문한 용산소방서에 근무한다라고 이야기를 얘기하는 하고 이제 있습니다. 소방관이죠. 예, 그래서 뭐 이분이 이야기한 어떤 주장 자체가 용산서의 뭐 의견을 대표한다거나 아니면 용산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관 자체가 왜냐하면 뭐 저희도 뭐 군대에서 근무를 할 때 높은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평 섞인 어떤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저는 오히려 이 이후에 국민의당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